여러분은 노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랑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건강도 돈으로 삽니다. 병원비 내야 치료받습니다. 약값 내야 약 먹습니다. 돈 없으면 아파도 못 고칩니다. 건강도 결국 돈입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돈 없으면 자식들이 외면합니다. 손주 용돈도 못 줍니다. 돈 있어야 가족이 모입니다. 가족도 결국 돈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도 사랑 안 합니다. 다가오는 사람 없습니다. 외롭게 삽니다. 사랑도 결국 돈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노년에는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돈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니까? 돈이 있어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돈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친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돈이 자유를 만듭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최 씨 73세 어르신의 통쾌한 자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5세까지 가난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적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봤습니다. 용돈 받아 썼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였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새 옷 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사치라는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66세 되던 해 최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을 남겼습니다. 최 씨 몫으로 5천만 원이 왔습니다. 처음 가져본 목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는 먼저 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으로 갔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돈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유럽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좋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관광도 실컷 했습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돌아와서도 달랐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었습니다. 한우도 먹고 회도 먹었습니다. 돈 신경 안 썼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당당해졌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최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당했습니다.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대등해졌습니다. 밥값도 냈습니다. 차값도 냈습니다.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대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돈이 자유를 줬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니까? 돈 없어서 참고 계십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 눈치 안 봅니다. 용돈 안 받아도 됩니다. 독립적으로 삽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못 합니다. 당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들과 대등합니다. 얻어먹지 않습니다. 밥값 냅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습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자식 집에 안 가도 됩니다. 눈치 안 봅니다.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마음 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행 갑니다. 맛있는 거 먹습니다. 좋은 옷 입습니다. 취미 생활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돈이 있으면 참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무시 안 당합니다. 대접받습니다.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돈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어디 가도 떳떳합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자유를 만듭니다. 돈이 당당함을 만듭니다. 돈이 행복을 만듭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으면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받습니다. 돈이 존중을 만듭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정씨 76세 어르신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5년 전까지 가난했습니다.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씨 말을 안 들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식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씨에게 안 물어봤습니다. 손주 학교, 이사 문제, 집안 대소사를 정씨 빼고 결정했습니다. 정씨가 뭐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잘 모른다고 무시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도 정씨 의견은 씹혔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정씨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말을 반말로 했습니다. 심부름시켰습니다. 정씨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정씨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씨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정씨가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씨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정씨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72세 되던 해 정씨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형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정씨 몫으로 아파트 한 채가 왔습니다. 시세 3억 원이었습니다. 정씨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방을 벗어났습니다. 자식들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했습니다. 함부로 안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씨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정씨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말을 높였습니다. 친절해졌습니다. 심부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씨를 챙겼습니다. 명절 선물도 잘 챙겼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구들도 달랐습니다. 정씨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정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임에서도 정씨를 우대했습니다. 자리도 좋은 곳에 앉혔습니다. 대접받았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월세방 살 때는 무시했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되니까 존중했습니다. 인사도 정중하게 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금 정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 가도 존중받습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친구들도 대접합니다. 인간 대접받습니다. 돈이 존중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존중받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말을 들어줍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존중받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말을 높입니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중요한 일을 상의합니다. 가족회의에서 발언권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며느리와 사위가 달라집니다. 무시 안 합니다. 친절합니다. 챙깁니다. 명절 선물 잘 챙깁니다. 태도가 공손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들이 존중합니다.
말에 귀 기울입니다. 무시 안 합니다. 모임에서 대접받습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이웃들이 달라집니다. 인사 정중하게 합니다. 무시 안 합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 가도 대우가 다릅니다. 병원 가도 관공서 가도 은행 가도 친절합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잘 대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말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씹히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발언권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함부로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 대접받습니다. 존중받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돈이 존중을 만듭니다. 돈이 대접을 만듭니다. 돈이 자존심을 지킵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돈이 있으면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까? 아픈 곳은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킵니다. 돈이 없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건강도 결국 돈입니다. 병원비 내야 치료받습니다. 좋은 약 사 먹어야 낫습니다. 영양제 먹어야 기력 유지됩니다.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돈이 생명을 지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배 씨, 74세 어르신의 생생한 건강 회복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3년 전까지 가난했습니다. 통장에 저축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건강관리를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습니다. 배 씨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병원 안 갔습니다. 수술비가 부담됐습니다. 진통제만 먹었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치아도 나빴습니다. 이가 여러 개 빠졌습니다. 임플란트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못 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당뇨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약을 걸었습니다. 하루 걸러 먹었습니다.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몸이 점점 망가졌습니다. 72세 되던 해 배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차액으로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건강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 씨는 무릎 수술부터 했습니다. 5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걷기가 편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6개를 했습니다. 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쌌지만 했습니다. 이가 생기니까 제대로 씹었습니다. 소화가 잘 됐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당뇨약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으로 바꿨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합병증이 호전됐습니다. 몸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영양제도 먹었습니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다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생겼습니다. 피곤함이 줄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조기 발견했습니다. 작은 병을 미리 치료했습니다. 큰 병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지켰습니다. 지금 배 씨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무릎 안 아픕니다. 이도 멀쩡합니다. 당뇨도 조절됩니다. 기력이 넘칩니다. 돈이 건강을 되찾아줬습니다. 돈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픈데 참고 계십니까? 돈 아까워서 병원 안 가십니까? 약값 아껴서 약 걸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수술 받습니다. 망가진 무릎 고칩니다. 백내장 수술합니다. 몸을 제대로 고칩니다. 건강을 되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치과 갑니다.
임플란트 합니다. 틀니합니다. 일을 제대로 합니다. 잘 씹습니다. 소화 잘 됩니다. 영양 상태 좋아집니다. 돈이 있으면 약을 제대로 먹습니다. 거르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먹습니다. 효과 좋은 약 먹습니다. 병이 조절됩니다. 합병증 안 옵니다. 돈이 있으면 영양제 먹습니다. 건강보조제 먹습니다. 기력 유지합니다. 면역력 높입니다. 병 안 걸립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검진 받습니다. 조기 발견합니다. 미리 치료합니다. 큰 병 예방합니다. 건강 지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 먹습니다. 영양 챙깁니다. 몸 관리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오래 삽니다. 돈이 건강을 지킵니다. 돈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돈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롭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혼자 죽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곳에 모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돈 있으면 찾아옵니다. 돈 없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사람을 모읍니다. 돈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윤 씨, 75세 어르신의 놀라운 관계 변화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5년 전까지 외로웠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1년에 한두 번 왔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 씨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나면 밥값 내야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피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윤 씨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어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73세 되던 해 윤 씨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동생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윤 씨에게 1억 원을 줬습니다.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윤 씨는 그 돈으로 삶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먼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용돈을 보냈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왔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줬습니다. 생일 선물도 챙겼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전화했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윤 씨는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식사 대접했습니다. 여행 경비도 됐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윤 씨를 좋아했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회비를 많이 냈습니다. 행사 비용도 됐습니다. 사람들이 윤 씨를 환영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윤 씨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윤 씨를 찾았습니다.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 윤 씨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자식도 오고 친구도 오고 경로당 사람들도 만납니다. 전화도 자주 옵니다. 바쁩니다. 돈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돈이 외로움을 없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롭습니까? 며칠째 사람 안 만나십니까? 전화 오는 사람 없습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용돈 주면 옵니다. 선물 주면 좋아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손주들이 좋아합니다. 용돈 주면 따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놀러 옵니다.
전화합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가 모입니다. 밥값 내면 옵니다. 여행 경비 되면 따라옵니다. 친구가 많아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경로당에서 인기 많습니다. 회비 내면 환영받습니다. 후원하면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친구 많아집니다. 돈이 있으면 봉사활동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면 고마워합니다.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임 많아집니다. 초대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할 일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외로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 관계 유지됩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립 안 됩니다. 돈이 사람을 모읍니다. 돈이 관계를 만듭니다. 돈이 외로움을 없앱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5번째,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으며 사십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삽니다. 행복도 결국 돈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 행복합니다. 가고 싶은 곳 가야 행복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듭니다. 돈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씨, 77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행복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5년 전까지 불행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매일 걱정만 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한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기대되는 게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시간만 보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돈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적게 줬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습니다. 다퉜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명절도 피곤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밥값 부담됐습니다. 여행 이야기 들으면 부러웠습니다. 자기만 못 가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74세 되던 해 한 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산 땅이 개발됐습니다.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했습니다.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배웠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샀습니다. 매일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베풀었습니다. 각각 1천만 원씩 줬습니다. 자식들이 감사해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사고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부담 없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 집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매일 바다를 봤습니다. 산책했습니다. 카페도 갔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한 씨는 매일 웃습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돈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매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으며 사십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여행 갑니다.
취미 즐깁니다. 배웁니다. 즐깁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 갑니다. 국내든 해외든 갑니다. 구경합니다. 즐깁니다. 추억 쌓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좋은 식당 갑니다. 즐깁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과 관계 좋습니다. 베풉니다. 감사받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화목합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들과 즐깁니다. 대접합니다. 함께 즐깁니다. 웃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곳에 삽니다. 편한 집에 삽니다. 깨끗한 곳에 삽니다. 삶의 질 높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잠 잘 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웃습니다. 즐깁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의미 있습니다. 살맛 납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듭니다. 돈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돈이 인생을 바꿉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남편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늙으면 아무도 소용없습니다. 딸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못 챙깁니다.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막습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먼저 죽거나 병들어 집만 됩니다. 가족 믿지 마십시오. 가족은 환상입니다. 늙으면 가족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5가지만 있으면 자식 없어도 삽니다. 남편 없어도 삽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자식 없어도 삽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딸이 뭐 해줍니까?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못 챙깁니다. 아들은요? 며느리가 막습니다. 남편은요? 아프면 오히려 짐입니다. 가족 믿지 마십시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박씨, 72세 어르신의 통쾌한 자립 이야기입니다. 박씨는 딸 둘을 키웠습니다. 딸들이 효녀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딸들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딸은 시댁 눈치를 봤습니다. 친정에 자주 못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왔습니다. 올 때마다 시댁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다고, 시댁 식구가 뭐라고 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박 씨는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딸은 박 씨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더 심했습니다. 남편이 친정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만 갔습니다. 박 씨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딸이 소용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팠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딸은 시댁 행사가 있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남편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 수술받았습니다. 퇴원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딸들은 소용없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은 환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차액으로 1억 원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자립하기로 했습니다. 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왔습니다. 집안일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갔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잔소리도 안 했습니다. 눈치도 안 줬습니다. 편했습니다. 식사 배달도 시켰습니다. 매일 맛있는 도시락이 왔습니다. 혼자 요리 안 해도 됐습니다. 편했습니다. 청소도 업체를 불렀습니다. 한 달에 2번 왔습니다. 집이 깨끗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병원도 편하게 갔습니다. 택시 타고 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부담 없었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비싼 약도 먹었습니다. 건강을 지켰습니다. 딸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박 씨는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딸들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딸들이 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딸 믿고 계십니까? 아들 믿고 계십니까? 남편 믿고 계십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고용합니다. 돌봐줍니다. 딸보다 낫습니다. 눈치 안 줍니다. 잔소리 안 합니다. 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식사 배달 시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요리 안 해도 됩니다. 편합니다. 설거지도 안 합니다.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청소업체 부릅니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청소 안 해도 됩니다. 편합니다. 집이 항상 깨끗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 편하게 갑니다. 택시 탑니다. 치료 잘 받습니다. 건강 지킵니다. 딸 필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혼자 삽니다. 자식 도움 필요 없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자유롭습니다. 당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합니다. 돈으로 다 됩니다. 가족 필요 없습니다. 돈을 준비하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연금 챙기십시오. 집도 활용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자식 없어도 삽니다. 늙어 필요한 건 돈입니다. 2번째,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까?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혼자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건강해야 자식 없어도 삽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딸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와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먼저 아픕니다. 건강만 있으면 혼자 삽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광주 남구에 사시는 김 씨, 74세 어르신의 절박한 건강 지키기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딸들이 많으니까 늙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운동도 안 했습니다. 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70세 되던 해,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밥도 혼자 못 먹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했습니다. 김 씨는 딸들을 불렀습니다.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일한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애들 봐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막내딸은 남편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김 씨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딸들이 보냈습니다. 비용만 냈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번 겨우 왔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지킬 걸 후회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했습니다. 감옥 같았습니다. 김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딸이 셋이나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끝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최 씨는 달랐습니다. 최 씨도 74세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 걸었습니다. 체조도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최 씨는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걷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장도 보고 청소도 했습니다. 요리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최 씨는 김 씨를 요양병원에서 봤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썼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운동하고 계십니까? 검진 받고 계십니까? 건강해야 자식 없어도 삽니다. 건강이 자유입니다. 건강하면 혼자 걷습니다. 어디든 갑니다. 자유롭습니다. 요양병원 안 가도 됩니다. 딸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면 혼자 밥 먹습니다. 요리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누가 먹여줄 필요 없습니다. 자립합니다. 건강하면 혼자 씻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갑니다. 누구 도움 필요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존심 지킵니다. 건강하면 친구 만납니다. 여행 갑니다. 취미 즐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하면 자식 눈치 안 봅니다.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혼자 삽니다. 자유롭습니다. 매일 운동하십시오. 걷기만 해도 됩니다. 30분만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근육 지키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하십시오. 병 키우지 마십시오. 건강 지키십시오. 약 제때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꼬박 챙기십시오. 건강 관리하십시오. 합병증 막으십시오. 좋은 음식 드십시오. 영양 챙기십시오. 편식하지 마십시오. 골고루 드십시오. 건강 유지하십시오. 술, 담배 끊으십시오. 건강 해칩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십시오.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있어야 자립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늙어 필요한 건 건강입니다. 세 번째,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입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야 자식 없어도 삽니다. 친구가 전부입니다. 딸이 뭘 해줍니까? 1년에 몇 번 옵니까?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아들은요? 며느리 눈치 봅니다. 남편은요? 말도 안 통합니다. 친구가 최고입니다. 친구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이 씨, 73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 하나에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가족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딸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딸은 바쁘다고 짜증냈습니다. 아들 집에 자주 갔습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주었습니다. 이 씨는 외로웠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이 안 왔습니다. 딸은 시댁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친정 간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이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71세 되던 해, 이 씨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줬습니다. 조 씨라는 분과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조 씨도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 씨와 비슷했습니다. 서로 공감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같이 걸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수다도 떨었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 3명을 더 사귀었습니다. 5명이 한 팀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여행을 갔습니다. 근처 산도 가고 바다도 갔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씨가 아팠을 때 친구들이 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간병도 해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딸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이 씨는 감동했습니다. 친구가 가족보다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씨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매일 만나고 통화합니다. 자식들 생각 안 합니다. 자식 없어도 충분합니다. 친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매일 통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가족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매일 만납니다. 함께 걷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수다 떱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여행 갑니다. 같이 구경합니다. 즐깁니다. 추억 만듭니다. 행복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아플 때 돌봐줍니다. 병원 같이 갑니다. 간병해줍니다. 딸보다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속마음 털어놓습니다. 위로받습니다. 공감받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웃습니다. 즐깁니다. 삶이 의미 있습니다. 살맛 납니다. 자식 필요 없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사람들 만나십시오. 먼저 말 거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친구 사귀십시오. 취미 활동하십시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같은 취미 가진 사람 만나십시오. 친해지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봉사 활동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친구 되십시오. 먼저 베푸십시오. 친구에게 밥 사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관심 가지십시오. 우정 쌓으십시오.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자주 연락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관계 유지하십시오. 친구가 있으면 자식 없어도 삽니다.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늙어 필요한 건 친구입니다. 4번째, 취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취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취미가 있어야 자식 없어도 삽니다. 취미가 전부입니다. 취미 없으면 외롭습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딸 생각만 합니다.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식 생각 안 합니다. 독립적으로 삽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조 씨, 71세 어르신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하루에 3-4번 전화했습니다. 딸이 뭐 하나 궁금했습니다. 딸은 짜증났습니다. 전화 받기 싫어했습니다. 조 씨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잤습니다. 저녁에 또 텔레비전 봤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딸 생각만 했습니다. 딸이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도 바쁘다고 할 일 좀 만들라고 화를 냈습니다. 조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딸 말이 맞았습니다. 조 씨는 할 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여러 강좌를 봤습니다. 수채화 강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아봤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 갔습니다. 집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일 1시간씩 그렸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림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 씨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삶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조 씨는 딸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림 그리느라 바빴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만 했습니다. 딸이 오히려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전화 안 한다고 궁금해 했습니다. 조 씨는 그림 그린다고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독립적으로 산다고 칭찬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조 씨가 매달리지 않으니까 딸도 편했습니다.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행복했습니다. 취미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금 조 씨는 그림에 빠져 삽니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딸 없어도 충분합니다. 할 일이 넘칩니다. 그림 그리고 동호회 가고 전시회 준비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취미가 있습니까? 하루에 할 일이 있습니까? 자식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취미를 만드십시오. 자립하십시오. 취미가 있으면 시간이 빠릅니다. 하루가 짧습니다. 무료하지 않습니다. 자식 생각 안 합니다. 독립적으로 삽니다. 취미가 있으면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 뭘 할지 설렙니다.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삶이 의미 있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친구가 생깁니다. 동호회에서 만납니다. 같은 관심사로 이야기합니다. 친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실력이 늡니다. 뿌듯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화 자주 안 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식도 편해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그림, 노래, 춤, 악기, 글쓰기, 사진, 뭐든 좋습니다. 관심 가는 걸 하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경로당 프로그램 알아보십시오. 배우십시오.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함께 즐기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실력이 늡니다. 재미있어집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전시회 열기, 공연하기, 작은 목표 세우십시오. 달성하십시오. 성취감 느끼십시오. 취미가 있으면 자식 없어도 삽니다.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늙어 필요한 건 취미입니다. 5번째, 자립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누구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자립심이 있어야 자식 없어도 삽니다. 자립심이 전부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면 끝입니다. 눈치 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립심이 있으면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자립심이 최고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윤 씨,
75세 어르신의 당당한 자립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5년 전까지 아들에게 의존했습니다. 혼자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윤 씨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냉장고 함부로 못 열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봤습니다. 친구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했습니다. 외출도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도 스스로 결정 못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옷 사는 것도 허락받았습니다. 자립심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73세 되던 해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혼자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혼자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혼자 청소했습니다. 혼자 빨래했습니다. 혼자 요리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택시 타고 갔습니다. 진료받고 약 받아왔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장도 혼자 봤습니다. 마트 가서 필요한 거 샀습니다. 무겁지만 해냈습니다. 중요한 결정도 스스로 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옷 사고 싶으면 샀습니다. 친구 집에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누구 허락 안 받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당당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윤 씨가 독립적으로 사니까 아들도 편했습니다. 지금 윤 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 도움 없이 삽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자립심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립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자식에게 의존하고 계십니까? 자립하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자립하면 당당합니다. 누구 눈치 안 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자립하면 존중받습니다. 자식들이 대단하게 봅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립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청소, 빨래, 요리 다 배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스스로 정하십시오. 점점 큰 결정도 하십시오. 도움 청하지 마십시오. 웬만한 건 혼자 하십시오. 무거운 짐은 카트 사용하십시오. 높은 곳은 발판 쓰십시오. 방법을 찾으십시오. 병원도 혼자 가십시오. 택시 타면 됩니다. 진료받고 약 받아오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통장 관리하십시오. 지출 관리하십시오.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십시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스스로 사십시오. 자립하십시오. 자립심이 있으면 자식 없어도 삽니다. 자립심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자립심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늙어 필요한 건 자립심입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 이성을 사랑하는 것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외로움을 견디기 힘듭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지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식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잃고 나서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자식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해시키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한명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한 어르신은 3년 전에 부인을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났습니다. 2년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맞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 위로가 됐습니다.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차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같이 들었습니다. 가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서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어르신이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그 여성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로 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떳떳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불렀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딸은 울기만 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바쁘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외로우면 자식들 집에 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삶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어르신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반대했습니다.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만나면 자식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성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금 한 어르신은 다시 혼자 사십니다.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가끔 그때 그 여성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있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과 관계만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늙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늙어서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나면 건강에 무리가 온다는 거 아십니까?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됩니다.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씁니다. 아픈 것도 숨깁니다. 피곤한 것도 참습니다. 약 먹는 것도 감춥니다.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상대방이 연락 안 하면 불안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 만나면 질투합니다. 싸우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감정 변화가 노인한테는 치명적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건강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태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강 어르신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당뇨도 없었습니다. 매일 산책하시고 운동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65세였습니다. 강 어르신보다 9살 어렸습니다. 강 어르신은 그분한테 반했습니다. 꼭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머리도 염색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운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피곤해도 티 안 냈습니다. 아파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거리 운전도 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잊고 젊은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걱정할까봐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일이 났습니다. 데이트하다가 쓰러졌습니다. 119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혈압도 엄청 높았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병문안 왔습니다. 하지만 강 어르신이 계속 아프니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결국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강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잃었습니다. 남은 건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욕심부렸다고 합니다. 나이를 잊고 젊은이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망쳤다고 합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픈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자꾸 무리하게 됩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나이를 잊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외로워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들어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나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이성 중에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찾아다닙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잘 들어줍니다.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마음을 얻습니다. 마음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빌립니다. 병원비가 없다고 합니다. 집세가 밀렸다고 합니다. 자식 학비가 급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이신 이 할머니는 2년 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복지관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차림새가 깔끔했습니다. 말씀도 점잖게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이 남자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 후에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또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안 나옵니다. 이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제대로 안 썼습니다. 그냥 믿고 준 돈이었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집을 팔아야 할 판입니다.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못합니다.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혼자 울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나한테는 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기꾼들은 외로운 노인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외롭고 좋아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끝내십시오. 진짜 사랑이라면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노후가 비참해집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요양원도 못 갑니다. 병원비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갑니다. 이게 나이 들어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축하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뒷담화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저러느냐고 합니다. 배우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러느냐고 합니다. 창피한 줄 모른다고 합니다. 체면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늙어서 철없다고 합니다.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체면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명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김 할머니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금슬도 좋았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인심도 좋았습니다. 모두가 김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너무 슬펐습니다. 혼자 사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느냐고 했습니다. 나이가 70인데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느냐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신경 안 썼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경로당도 못 갔습니다. 슈퍼마켓도 피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못 본 척했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웃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평생을 같이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뭡니까? 자식들한테도 창피했습니다. 자식들이 마을에 오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남자 만나신다면서요?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결국 김할머니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지는 망가졌습니다. 지금도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경로당도 안 갑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못 다닙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시선 견딜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습니까? 평생 쌓아온 명예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수적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노인이 이성을 만나는 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평생을 체면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그걸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명예를 버리시겠습니까? 그건 너무 큰 대가입니다. 명예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갑니다. 이게 나이 들어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 또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외로워서입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라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니 든든합니다. 전화 오는 게 기다려집니다.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다시 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게 보입니다. 성격 차이가 드러납니다.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이 떠날까봐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 만날까봐 걱정됩니다. 연락 안 오면 초조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울산에 사시는 정수영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이신 정 어르신은 5년 전에 아내를 여의셨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바빴습니다. 3년 전에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66세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정 어르신은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달라졌습니다. 그 여성분이 바빠졌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정 어르신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힘들어했습니다. 정 어르신한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더 매달렸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분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복지관도 안 나왔습니다. 정 어르신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정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 정 어르신은 혼자 삽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어진 지금이 더 힘듭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이별은 더 힘듭니다.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났을 때 맞이하는 결말입니다. 외로워서 시작했지만 결국 더 외로워집니다. 행복해지려고 했지만 결국 더 비참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습니까? 맞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성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종교활동을 하십시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이성을 만나는 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더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나이 들어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입니다. 75세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하나의 나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는 그냥 지나가는 나이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접어드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70세까지는 괜찮았는데 75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75세를 넘으면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75세는 신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빠른 폭포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70세까지는 천천히 늙어가는 느낌이었다면 75세부터는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고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쉬면 회복됐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밤에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80세가 되기 전에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85세에도 90세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동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74세까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등산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뭐. 파스 붙이고 쉬면 되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밖에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김할아버지는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취미도 다 그만두셨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체중이 늘고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병원에서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75세부터는 완전히 다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릎 아프다고 안 움직이시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관리, 그리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75세라는 분기점을 그냥 지나쳐버렸구나.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겠구나. 지금 김할아버지는 78세이십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무릎 관리도 받으시고 근력 운동도 하십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등산도 하시고 골프도 치십니다. 김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75세 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7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76세, 77세에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75세를 넘으면 갑자기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75세가 안 됐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7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75세가 넘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75세를 넘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근육입니다. 60대와 70대 초반까지는 천천히 줄어들던 근육이 75세부터는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70세까지 10년 동안 약 10% 줄어들던 근육이 75세부터 80세까지 단 5년 사이에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마치 댐에 수문을 연 것처럼 갑자기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신진대사가 급격히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식욕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힘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 수 있었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팔로 짚어야 합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기도 벅찹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불편함이 쌓이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넘어집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욕실에서 미끄러지고 길에서 중심을 잃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침대 생활로 이어지고 침대 생활은 더 빠른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74세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장도 보시고 청소도 하시고 요리도 하셨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등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봄부터 달라졌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손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2손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청소기를 밀기 힘들었습니다. 10분만 밀어도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등산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랬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 안아주기도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집 앞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침에 신문 가지러 나가다가 발이 꼬이면서 그대로 넘어진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평생 오르내린 계단인데 딸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감소 중입니다. 지금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박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75세에 무슨 운동을 해?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1년 후에는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근육은 안 쓰면 더 빨리 사라집니다. 박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근력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 정말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할게요. 막상 해보니 힘들었습니다. 10번만 반복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팔도 안 올라가고 다리도 떨렸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 못하는 것 같아서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가와서 격려해 줬습니다.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처음엔 다 이래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박 할머니는 매주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내 팔에 힘이 생긴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청소기도 예전처럼 밀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청소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여전히 매주 운동하십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휠체어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세요. 처음에는 5개만 해도 됩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아령이 없으면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들어 올리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을 매일 드세요. 한 끼에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고기 먹기 힘들면 두부라도 드세요. 계란이라도 드세요. 셋째, 매일 걸으세요.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걷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75세가 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근육은 다시 생깁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하면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삽니다. 근육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75세를 넘으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낙상 위험입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습니다. 다쳐도 며칠이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골절이 되고 입원으로 이어지고 더 큰 쇠약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30%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85세 이상은 50%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넘어진 후 결과입니다. 골절된 노인의 절반은 1년 안에 다시 걷지 못합니다. 20%는 1년 안에 사망합니다. 왜 75세가 넘으면 넘어지기 쉬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귀 안쪽에 있는 평형기관이 약해집니다. 근육도 줄어들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시력이 나빠집니다. 계단의 높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손을 내밀어 잡는 반응이 느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기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최할아버지는 76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이 얼어 있었습니다.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근육이 빠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워커를 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산책도 못하고 텃밭도 못 갔습니다. 지금 최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한 번 넘어진 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문턱을 없애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계단에 손잡이를 다루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세요. 전깃줄을 정리하세요. 어두운 곳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둘째, 균형 운동을 하세요. 한 발로 서기를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벽을 잡고 해도 됩니다. 10초만 서 있어도 좋습니다. 매일 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발 뒤꿈치로 걷기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이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신발을 신경 쓰세요. 슬리퍼는 위험합니다. 발에 맞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집안에서도 실내화를 신으세요. 넷째, 약을 확인하세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 수면제가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면 약을 바꾸세요. 다섯째, 눈을 검사하세요. 시력이 나빠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안경이 필요하면 맞추세요. 여섯째,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조심하세요.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세요.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넘어지기 전에 예방하세요. 세 번째,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75세를 넘으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인지 기능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 기능이 실제로 떨어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심각합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20%가 경도인지 장애를 겪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입니다. 방치하면 5년 안에 절반이 치매로 진행됩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30%가 치매입니다. 85세 이상은 50%가 치매입니다. 왜 75세가 넘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까요? 첫째, 뇌세포가 줄어듭니다. 뇌의 부피가 줄어들고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둘째, 뇌혈류량이 감소합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셋째,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듭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75세까지 정정하셨습니다. 책도 읽으시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셨습니다. 그런데 76세가 되던 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집 앞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관리하면 치매로 안 갈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두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퍼즐도 맞추고 숫자 게임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도 계속 쳤습니다. 책도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79세입니다. 여전히 두뇌 훈련을 하십니다. 치매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일찍 발견하고 관리한 게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뇌를 계속 사용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퍼즐을 맞추세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세요. 화투를 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쓸수록 좋아집니다. 둘째, 사람을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말을 하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경로당에 나가세요. 셋째, 운동을 하세요.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걸으면 뇌에 피가 잘 돕니다. 산소가 공급됩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넷째, 잘 먹으세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3가 뇌에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를 드세요. 채소와 과일도 많이 드세요. 다섯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낮잠도 3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기억력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를 계속 쓰고 운동하고 잘 먹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뇌는 80세에도 90세에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75세를 넘으면 네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만성질환의 악화입니다. 70세까지는 약으로 조절되던 병들이 75세부터는 조절이 안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심장이 약해집니다. 한 가지 병이 있던 사람은 두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약도 늘어나고 병원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80%가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병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심장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이 옵니다. 왜 75세가 넘으면 만성질환이 악화될까요?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병과 싸우는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장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 간, 심장이 예전만큼 일을 못합니다. 셋째, 혈관이 노화됩니다.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인천 김태호 할아버지는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잘 조절하셨습니다. 70세까지 큰 문제 없었습니다. 76세가 되던 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을 넘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늘렸습니다. 인슐린을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팠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5세 넘으면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도 꼭 하세요. 김할아버지는 시작했습니다. 밥을 줄였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단 음식은 끊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하루 40분씩 걸었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혈당을 매일 재고 기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다리 저림도 덜했습니다. 지금 79세인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관리하십니다. 75세 넘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을 빠짐없이 드세요. 고혈압 약, 당뇨약은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약통에 요일별로 정리해 두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둘째, 식사를 조절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단 음식을 끊으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면 짠 음식을 줄이세요. 국물은 적게 드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셋째, 꾸준히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내려갑니다. 몸무게도 관리하세요. 비만은 모든 병을 악화시킵니다. 넷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세요. 혈압, 혈당을 체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담배는 꼭 끊으세요. 75세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배는 혈관을 망칩니다. 심장병, 뇌졸중의 주범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술도 줄이세요. 만성질환은 관리가 답입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조절은 됩니다. 약 먹고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면 됩니다. 75세가 넘으면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합병증이 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낙상이 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조심하고 뇌를 쓰고 약을 먹으면 됩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80세에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